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바로 들어갈 텐데요. 자, 서울대학교는 모집 단위별 교과 이수 과목 기준들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 학기가 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보니까 1학년, 2학년 분들은 벌써 이제 고등학교에서 선택 과목에 대한 거 안내 받으신 학교들이 있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해서 1학기 마감 전, 그리고 2학기가 시작하는 바로 9월 초까지 해서 내년에 우리가 이수할 과목들을 최종 또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년에 이수할 과목을 선택을 할 때 우리 아이가 어떤 계열 쪽으로 나갈 것인지, 또 우리 아이가 목표로 하는 그 대학에서는 교과 과목 같은 것들을 지정해 두진 않았는지, 추천하고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과목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이수하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는 위계가 굉장히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과목들이 있을 수 있죠. 특히나 과학 원과목, 투과목 같은 경우에는 원과목을 이수한 뒤에 투과목을 이수했을 때 충실하게 이 과목들을 차근차근 다 제대로 이수했구나라는 것들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학년 때 원과목을 제대로 이수를 못하면 나중에 그 과목이 필요해서 투과목만 하나 더 들을래요 하는 게, 듣는다 하더라도 대학에서 온전히 평가받기가 어렵다는 거. 고등학교 내에서 원, 투를 체계적으로 이수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투만 듣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평가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교과 이수 기준, 서울대학교에서 주고 있는 기준도 보셔야 되고, 제가 아래쪽에는 작년에 교과 이수 기준으로 줬던 자료랑 올해 교과 이수 기준으로 주고 있는 자료를 같이 비교해서 가져왔거든요. 크게 차이는 없는데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해 거에 이제 끝에 보면 내년이죠, 내년. 2026학년도에도 이렇게 변경할 겁니다라고 예고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대학에 가는 그 학년도, 2026학년도면 현 고2들이에요. 현 고2. 올해 지금 고2 친구들입니다. 올해 고2 친구들 중에서 화학생물공학부나 식품영양이나 첨단학부를 염두에 두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 핵심 권장 과목을 요거를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되시죠? 요렇게 보시는 거고, 올해 고3이신 분들. 올해 고3이신 분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을 보면서 이미 우리 고3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미 다 선택 완료해가지고 3학년 과목을 이수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과목을 뭐 바꾼다거나 뭘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아이가 이 서울대학교 각 모집 단위별로 지금 추천하고 있는 그 과목들을 충실하게 이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2025학년도 교과 이수 기준부터 볼 텐데요. 이 서울대학교의 교과 이수 기준은 지원 자격과는 무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과목을 안 들었다고 해서 지원을 못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원은 가능하다. 지원은 가능. 그런데 그 교과 이수 기준의 충족 여부는, 그 교과 이수를 제대로 이수했느냐 안 했느냐, 그 과목들을, 그 여부는 수시 모집 서류 평가 및 정시 모집 교과 평가에 반영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모집 단위별로 추천한 그 과목을 안 들었다고 해서 지원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합격에는 영향을 줘요. 이 얘기예요. 합격에는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들으면 약간 말장난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어느 대학도 이런 거 있어요. 일단 이 교과 이수에 대한 것을 대학에 따라 타입1이 교과를 제시하지 않은 학교, 이렇게 있을 수 있고, 타입 2가 교과를 제시한 학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집 단위별로 교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모집 단위별로 교과를 조금 충실하게 제시하고 있는 학교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교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학교에다 이제 문의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화학을 이수하지 않았는데 화학과에 지원해도 될까요? 이걸 물었을 때 저희 학교는 모집 단위별 이수 교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지원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원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교과를 제시한 학교한테 물어봅니다. 저희 아이가 화학을 이수 안 했는데 화학과에 지원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 대학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저희 학교에서 모집 단위별로 교과를 제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원 자격과는 무관합니다.
지원하셔도 됩니다. 요렇게 얘기해요. 자, 제가 지금 첫 번째 타입 학교에 물어본 거랑 두 번째 타입 학교에 물어본 거랑 다 답을 어떻게 했어요? 지원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죠. 지원 오케이. 그럼 이게 무슨 의미랑 같을 수 있어요? 지원해도 된다고 했지 그게 곧 합격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 과목을 대학에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화학과 지원할 건데 화학 이수했어요? 아유, 그럼 합격이죠. 이걸 누가 장담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 과목을 이수했다고 해서 그게 엄청난 메리트로 엄청난 이익이라 그 과목 이수만 하면 합격이에요. 이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수한 거 상관없이 지원하세요.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과목을 이수했다고 엄청난 메리트라서 합격이 된다는 말할 수 없더라도 핵심적인 그 모집단이 지원하는데 그 모집단이 필수적인 과목 안 들은 거는 분명히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요소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 따라서는 올해 특히나 지금 앞에 각 대학마다 지금 설명회 막 진행했던 대학들 중에서는 올해 우리 대학은 정말 전공적합성이랑 이런 거 막 지웠습니다. 물리학과 지원하면서 물리 이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대학들도 있죠? 그럼 그런 대학들은 그렇게 평가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지만 지원하고자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모집단이 지원하는데 그 모집단이 필수적인 과목 이수를 안 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핸디캡으로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 지원하는데 물리 이수 안 했어요. 그러면 물리를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업 역량에서 이 학생이 들어와서 그 물리를 충실히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우수성을 어딘가에서는 보이고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수학 역량이 우수한 학생은 들어와서도 물리 과목 잘 따라가더라. 대학 입장에서는 그 모집단이 필요한 학업 역량을 넓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안 볼 순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대학이 물리 이수 안 해도 물리학과 지원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아이 물리 이수 안 했는데 지원할 건데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 못해요. 영어도 약하고. 그러면 물리 이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지원했을 때 그 물리학과에 필요한 학업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 대학들이 교과 이수를 제시하는 학교든 안 하는 학교든 그 모집단이 필수적인 과목을 우리 아이가 이수를 못했다? 그러면 그걸 보완할 만한 학업 역량이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고 가셔야 되는 거고 이수하지 않은 순간 그건 핸디캡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 요거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원 자격과는 무관하다. 요 말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희망적으로 이제 보시면 안 됩니다. 지원은 가능하다? 근데 합격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요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뭐예요? 뒤에 대학들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대학의 그 추천 과목들은 최대한 이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최대한 이수하는 것이 좋겠다. 자, 그래서 모집 단위별 추천 과목 가기 전에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 영역에 따라서 교과 이수 기준 1과 교과 이수 기준 2 요것도 이제 먼저 주고 있고 교과 1, 2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게끔 과목 이수를 하세요 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 크게 고민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우리 아이가 뭐 인문사회 쪽으로 관심이 있으면 사회 과목 충실하게 더 많이 듣고 자연공학 쪽에 관심 있으면 자연공학 과목 충실하게 많이 듣잖아요. 그 흐름에 따라가시면 요거는 웬만하면 다 충족이 돼요. 요거 웬만하면 다 충족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간혹 학생들 중에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을 이제 섞어서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쵸? 섞어서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 근데 보통은 그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사회 과목 2과목 듣고 과학 과목 2과목 듣는다. 이렇게 가면은 사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웬만하면 다 여기서 소화가 됩니다. 요건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교과 이수 기준 이제 원 타입 요거 보시면 탐구랑 생활교양 전모집단이 공통으로 해가지고 사회교과 중에 3과목 그 다음에 과학 중에 3과목 요렇게 들어라. 근데 이거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문계 친구들 보면 1학년 때 통합과학 듣고 그 다음에 과학탐구 실험 듣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졸업하려면 뭐 생활과 과학이라든가 과학사라든가 필수적으로 이렇게 하나 더 들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쵸? 왜냐면 우리 요거 합쳐가지고 뭐 8단위 하고 요거 다 합쳐가지고 10단위 이수해야 되니까 요 중에 하나라도 무조건 들어야 되니까 3과목은 그냥 다 듣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사회교과 중에서도 3과목 통합사회 하나 듣고요.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동안 사회과목 2과목 이상은 무조건 듣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 웬만하면 다 이제 이수되는 거고, 여기 밑에 보시면 사회교과 2과목이나 과학 중에 4과목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요거 만약에 자연계열 친구다라고 하면 통합사회 하나 듣고, 역시나 졸업하려면 1과목 더 무조건 들어야 되잖아요. 필수 이수해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요거 충족이고, 과학교과 중에 4과목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4과목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1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이어서 2 듣는다. 그러면 또 요거 충분히 되는 거죠. 최소 2개씩만 들어도 4개는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최소 이수 단위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교양에서는 제2외국어나 한문 중에 1과목은 꼭 듣기를 추천. 대부분 요것도 다 들으시죠. 자연계열 친구들도 웬만하면 학교 그 이수 단위 요게 이제 들어있죠? 요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진로 희망에 따라서 과학 2과목 이수는 권장함. 그러니까 과학 2가 필요한 분야라면 2과목 충실히 들어라.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 이수 기준 2를 보면 요건 이제 과목별로 안내하고 있죠. 수학. 일반 선택 4과목 또는 일반 선택 3과목, 진로 선택 1과목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일반 선택 4과목이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1학년 때 수학이랑 그 다음에 수학 1, 2, 그 다음에 확통 이렇게 들어도 4과목 충분히 되는 거죠. 혹은 여기에 이제 미적, 그쵸? 그리고 진로 선택 1과목은 우리 이제 이과 친구들은 뭐 기하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자연 상경계열 쪽 가시는 친구들은 경제 수학이라든가 이런 거 충분히 다 들으실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지원한 모집 단위가 수학이 좀 충실하게 들어야 되는 그런 모집 단위가 아닌가를 생각하셔가지고 일반 선택 4과목만 이렇게 확통까지만 들어도 된다. 수학이 뭐 별로 그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럼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 거고, 수학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일반 선택에다가 이렇게 진로 선택까지 내가 들어갈 거냐. 이런 거 이제 고민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웬만하면 다 충족이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과학이 필요한 자연공학 계열이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일반 선택 과목 3과목,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2과목을 듣거나, 그럼 이것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죠. 통합과학 하나 듣고 1, 2개 듣는다. 그러면 3과목 되는 거고, 진로 선택 2과목이니까 2개 들으면 2개 충분히 듣고요. 그쵸? 여기도 일반 선택 2과목에 진로 선택 3과목 이렇게 듣고 뭐 생활과학 이런 거 다 섞어서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생활사나. 그 다음에 사회 같은 경우에도 일반 선택 3과목, 진로 선택 1과목. 사회 쪽으로 우리가 사회를 좀 충실하게 이수해야 되는 인문사회 친구들이라면 뭐 진로 선택 2과목, 일반 선택 2과목은 필수로 이 정도 다 듣고 가고요. 그쵸? 그렇게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자연계열 친구다 하더라도 일반 선택 2과목을 지금 그 사회에서 통사 하나 듣고, 그 다음에 등급 과목 하나 듣고, 그 다음 진로 선택해서 2과목 듣거나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만약에 저는 사회를 이만큼 안 듣는데요, 자연계열이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수학이랑 과학으로 충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교과 영역 수학, 과학, 사회 중에서 2개 교과군 이상에서 충족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그 모집 단위가 과학, 수학, 과학이 중요하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충족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좀 인문 쪽이다 하면 아까 요 수학이랑 요거 사회에서 이렇게 충족하시면 되는 거예요. 2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기 지금 교과 이수 기준 1, 2로 나와 있는 거는 웬만하면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 좀 이수가 된다. 요렇게 좀 보시면 돼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중요한 게 요거죠. 모집 단위별로 나와 있는 거. 여기. 역시나 이 서울대학교의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은 지원 자격과는 무관하지만 모집 단위가 권장하는 과목 이수 여부는 수시 모집 서류 평가 및 정시 교과 편향가에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전공 분야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해서 학생의 진로 목표에 따른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해가지고 2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핵심 권장 과목이고 그냥 권장 과목. 그럼 조금 더 강조된 게 핵심 권장 과목이 조금 더 강조된 거죠. 권장 과목은 일단 추천 정도로 보시면 되고, 추천. 얘는 약간 필수.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요거 안 들으면 뭔가 안 된다. 이런 거. 그렇죠? 여기는 약간 감점의 느낌, 여기는 약간 가점의 느낌,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평가를 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양쪽 어느 쪽이든 안 들어있으면 좀 불리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웬만하면 권장 과목을 충실하게 이수할 수 있게끔 우리는 충실, 이수, 노력 이렇게 가시면 돼요. 충실, 이수,
노력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실제로 요거는 요렇게 평가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요런 식으로 이해하시면서 최대한 충실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라. 요렇게 당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볼게요. 가보는데 뭐예요? 기대하면서 봤더니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 굉장히 아니 감점될 수 있고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의미로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엄청 중요하게 보려고 했는데 없네요? 하실 수 있는데 권장 과목을 제시하지 않은 모집 단위는 학생의 진로 적성에 따른 적극적인 선택 과목 이수를 권장함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여기 인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핵심 권장 과목은 주진 않을 텐데요. 본인이 관심 있는 그 학과에 맞춰가지고 충실하게 이수하세요 라고 자율로 좀 맡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 관심 과목들을 한두 개씩 더 충실하게 이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충실하게 이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문 쪽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 어문 쪽 과목들 좀 충실하게 들어주셔야 되고, 나중에 이제 성적 분석하실 때도 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제2외국어라든가 한문이라든가 요런 과목들,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안에서도 심화 국어라든가 요런 국어들 있죠? 고전 읽기라든가 이런 진로 선택 과목들도 좀 충실하게 이수를 해서 언어 역량을 보여주시면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봐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도 보시면 웬만하면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없는데 지금 어떤 전공만 있어요? 경제학부만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권장 과목으로 두고 있죠? 여기 보시면 권장 과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를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렇게 해놨는데 웬만한 인문사회 계열 쪽 이수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내에서 확률과 통계는 필수로 다 들을 거예요. 이거는 다 들을 거거든요. 근데 미적분을 이수하는 친구는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고교 자체에서 고교 교육과정 편제상 어떻게 해요? 이과는 미적분, 문과는 확통 이런 식으로 좀 구분돼서 운영되는 경우에는 들어가려야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고 불가능 이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교육과정 편제상 선택은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지금 미적분 들어갔다가는 이과 애들이랑 겨뤄야 되니까 선택하지 않는다. 자체 선택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보통 이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확통까지는 이수하는데 미적분 이수하는 경우가 좀 드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현실적인 상황들을 함께 봤을 때 확통까지 이수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미적분을 이수 안 한 게 어마어마하게 큰 핸디캡이다라기보다 미적분을 이수해서 내신도 충분히 잘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좀 충분한 가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경쟁 요소가 분명히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연과학대학으로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엄청 많죠. 이과 쪽으로 갈수록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많아요. 그럼 이제 보세요. 자연과학대학 안에 미적분, 확통, 기하 이렇게 요거를 수리과학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에 미적, 확통, 기하가 좀 핵심 과목이잖아요. 요 세 가지를 다 충실하게 이수할 것을 추천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과 친구들도 이 미적분과 확통을 이수를 할 때 우리 학교에서 미적과 확통을 모두 필수적으로 다 이수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경우 필수 이수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열어놓은 경우 아니면 이수 못하게 막아놓는 경우 확통은 문과 애들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사실 그것도 다 봅니다.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확통이랑 미적분을 동시에 선택하게끔 열려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교육과정 편제상 보면서 선택할 수 있었구나 없었구나도 사실 좀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다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해서 들어간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 항상 좀 이런 식의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2학년 때 수원, 수투 들으면서 확통을 같이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수원, 수투 듣고 미적분을 듣고 3학년 때 확통을 또 들어야 된다거나 어쨌든 이걸 다 듣고 가려면 아니면 수원, 수투, 기하를 같이 선택해서 같이 들어야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학기에 수학을 2과목 이상을 한꺼번에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무래도 학생들의 학업 역량 부담이, 학습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요거를 셀프로 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냥 우리 학교에서 이거 다 이수가 가능하긴 한데 나는 미적이랑 기하만 듣겠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내가 그냥 학습 부담이 너무 부담돼가지고. 그런 것들도 다 일단 보이긴 합니다. 대학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하지 않았다? 이거는 굉장히 명확하게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선택해서 탁월하게 영향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이수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비교과 활동에서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보셔라. 왜냐? 핵심 권장 과목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자, 통계학과 보시고요. 물리 천문학부, 여기는 이제 권장 과목과 핵심 권장 과목을 다 주고 있습니다. 확통 권장이고요. 물리 2 미적 기하는 핵심 필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 지금 우리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모집 단위별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어떤 과목이 핵심이고 어떤 과목이 권장인지 지금 살피셔서 3학년 분들은 지금 이수 제대로 됐나 보세요. 이수 제대로 됐나 보시고, 바뀌는 내년에 이제 2학년 1학년 분들은 여기 지금 바뀌는 거 표시되어 있었죠?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이수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만약에 2학년 1학년입니다. 그러면 1학년인데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지금 바이오 시스템 소재학부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2학년 과목 뭐 선택해야 돼요? 우리 학교에서 2학년 때 미적분이나 기하가 개설되어 있다? 그러면 요거 무조건 이수해야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물리 2랑 화학 2 중에 하나는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물리 1이나 화학 1을 무조건 선택을 해야 3학년 때 가서 물리 2나 화학 2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지금 2학년 과목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1학년 분들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범대도 따로 없죠. 사범대는 요 자기의 이제 주전공 선택 과목이나 인문사회 계열에서 필수적인 과목들을 충실하게 이수를 하시면 되고요. 수학교육과는 당연히 요거 3개 다 들어있을 거고, 물리교육과 물리학 2를 들어야 되니까 지금 1학년 분들은 우리 아이가 물리교육과 갈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물리 1을 수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야 물리 2까지 들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약학 계열은 아예 화원, 생원, 2, 생2 이렇게 주고 있고, 생원, 생2, 미적 확통 기하 주고 있고, 미적분 확통 또는 물리학원, 화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2026 변경 예고가 있으니까 요거 보는 거예요. 1학년 분들은 미적분, 확통 또는 물리학원, 그 다음에 화원, 생원, 확통, 물원, 화원, 생원 요거 이제 보시고 요거에 맞춰가지고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고, 2학년 분들은 3학년 거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원을 3개를 들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2를 다 3개를 안 듣고 2개만 들으려고 해요. 그럴 때 내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그 모집 단위에서 2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걸 보셔서 걔는 빼놓지 않고 꼭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서울대학교에서 주고 있는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 표를 보시고, 지금 2학년 거 선택해야 되는 1학년들, 3학년 거 선택해야 되는 2학년들, 내가 지금 관심 있는 모집단위 필수적인 과목들이 선수 교과가 되는 걸 꼭 놓치지 않고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3학년 분들은 지금 이 교과 이수 기준에 맞춰서 우리 아이가 부족하게 이수하진 않았는지, 그러면 그거 핸디캡으로 딱 두시고 최대한 활동 같은 데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는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런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은 왜 지정이 되었나요? 라고 하면 우리 이 선택 과목에서 선택에 대한 고민 많을 건데요. 서울대학교는 학생의 진로 목표에 따른 과목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이걸 안내를 했습니다. 이 핵심 권장 과목이란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 분야의 학문적 기초 소양을 쌓을 수 있는 필수 연계 과목이고요. 권장 과목은 모집 단위에서 수학하는, 공부하는 걸 위해서 교육과정 배우기를 추천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좀 사용하는 워딩의 그 중요성도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 권장 과목은 필수로 꼭 들어야 된다. 안 들으면 안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권장 과목은 들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평가 내용에 반영된다고 했어요. 반영된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교과종합전형에 대해 묻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면 교과 이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할 수 없나요? 라고 묻는다면 지원 자격과 교과 이수 충족 여부는 서로 별개라서 교과 이수 기준 충족을 못해도 지원하는 데는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전형 가능한 한 지원 시점 이전까지 고르게 교과목을 이수를 해가지고 고른 학업 소양 갖추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니까는 지원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지만 최대한 이수하세요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교과 이수 기준 일단 1순위로 요거 먼저 충실하게 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잠시 뒤에 우리가 요거 평가 기준 요소로 갈 거거든요. 평가 기준 요소. 서울대학교에서 보고 있는 학업 역량,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종합평가를 하는데 학업 역량 첫 번째 보세요. 학업 역량의 첫 번째 줄에 뭐가 들어있나요? 교과 이수 현황이 어떤지를 보겠다라고 들어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업 태도 보세요. 교과 이수 현황 들어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교과 이수 현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그 과목별 이수, 그 다음에 충실하게 이수해야 되는 부분들을 잘 이수했는지 꼭 체크를 해주시고 저학년 분들은 그걸 보면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서울대학교 종합전형에 대해서 묻습니다. 보시면 수시 모집에서 서류평가 방법이 전형마다 다 다른가요? 라고 물으면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은 지역균형, 일반전형, 기회균형, 특별전형 요 세 가지 모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평가를 하죠. 학교생활 기록부를 활용해서 평가하는 거 똑같고요. 서류 외에 평가에 반영하는 서류도 없고 서류 평가 방법과 기준이 모두 같다. 근데 이제 세 가지의 차이점은 지원 자격에만 있다. 이렇게 두고 있죠. 그 지원 자격의 특징이 뭔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봐주셔야 되고 서류를 평가하는 방법과 기준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아까 보여드린 그 세 가지 평가 요소가 이 서울대학교에서 활용하는 모든 종합전형에 다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요소니까 그 기준을 보고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은 여러 개 전형에 복수 지원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함께 지원할 수가 없어서 한 개 전형에 한 개 모집 단위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지균이냐 일반이냐 기균이냐 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어제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 요건 이제 어제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은 지원 모집 단위 관련해서 학문 분야와 일치해야 유리한가요? 이거는 이제 우리 수피님들 좀 종합전형에 관심 있게 들여다보신 분들은 이제는 좀 많이 알고 계시죠? 동아리 활동이 꼭 모집 단위랑 일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동아리 활동은 학생의 소양을 넓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학습, 체육, 예술, 봉사, 여가 등등 그 동아리의 종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였는가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이 지원 모집 단위와 일치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동아리를 선택할 때 올해 이제 학기 초에 동아리 선택할 때 어떤 거를 살펴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동아리가 모집 단위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기왕이면 뭐 학술 동아리 하면 좋은데 반드시 학술 동아리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든 어떤 활동을 했느냐에 좀 더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아리는 웬만하면은 학술이라든가 진로 분야와 연결되면 더 좋다. 이유가 뭐예요? 왜? 다른 항목에서 자율이라든가 진로라든가 그 다음에 세특이라든가 행특이라든가 요런 부분에서 요러한 역량을 보이기가 어렵다면 우리는 최대한 동아리는 학술이나 진로 쪽으로 보여주면 좋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개인별 세특도 굉장히 충실하게 진행이 되고 진로활동 700자에도 학술 진로를 충분히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동아리 활동 좀 다른 종류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 우리 학교가 자율이나 진로나 세특 같은 데서 이런 걸 더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학교 프로그램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동아리에서 그나마 이걸 최대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전체로 펼쳐두시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유기적으로 함께 보시면서 활용도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려서 평가 요소 이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요게 지금 보시면 빨간 색깔 테두리가 올해 거잖아요. 그쵸? 이 서울대학교는 학업 역량, 학업 태도, 학업 외 소양, 학업 역량, 학업 태도, 학업 외 소양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세 가지 요소. 그리고 제가 이 자료 아래는 작년 2024학년도 평가 기준을 가져왔거든요. 작년의 종합평가 기준 보시면 학업 능력, 학업 태도, 학업 외 소양 역시나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학생을 평가한 걸 보실 수 있죠. 요게 이제 그대로 올해도 평가가 되는데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시면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달라진 부분. 뭐냐면 작년까지는 요 파트를 학업 능력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는 학업?
좀 다르네요. 역량이라고 부르네요. 요거 지금 차이 보이시나요? 그러면 능력과 역량에 대한 차이가 뭔지 우리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아니면 능력이나 역량이나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지금 아직 뭐 안 보신 거냐면 서울대가 말하는 깊은 학습 안 보신 거예요. 거기서 제가 능력과 역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울대에서 어떻게 차이를 두어서 설명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능력과 역량은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특히나 이걸 역량으로 탁 짚어서 얘기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의 깊은 학습 컨퍼런스에서 설명했던 그 역량의 시각을 그대로 평가하겠다는 걸 여기에 반영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 부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안 보신 분들 그래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거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작년에는 학업 능력에서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교과 관련 성취 수준 당연히 내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합니다. 대신 정성 평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학업 태도 부분에서 심화 과목 선택을 얼마나 하려고 했는지 노력했는지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요거를 좀 더 정교하게 지금 선택형 교육 과정에 맞춰가지고 올해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학업 역량, 학업 태도 파트 부분에 교과 이수 현황을 바탕으로 요게 이제 들어갑니다. 교과 이수 현황을 바탕으로. 이 학생이 어떤 교과 이수를 했느냐를 바탕으로 그 교과를 얼만큼 우수하게 성취했는가 성취도를 봐요. 아니, 교수님 어제 그 종합전형 설명하는 거 보니까 1.1이랑 뭐 1.2랑 1.3이 뭐 다 똑같게 평가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과 성취도 그럼 내신 안 보는 건가요? 아니요. 내신도 봐요. 안 보지 않아요. 봅니다. 대신 어떻게 평가한다? 정성평가한다. 정성평가한다. 정성평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학생은 물화생지 1에다가 물화생지 2에서 8과목을 들고 1.2를 받아온 친구가 있는 반면 어떤 학생은 물화 1에다가 물화 2 이렇게 4과목만 들어서 1.1을 받아온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1 4과목 들어서 1.1 받은 친구랑 8과목 들어서 1.2 받은 친구를 비교했을 때 1.2 받은 친구가 1.1보다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같이 보는 거예요. 정성평가로. 같이 본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우리 아이가 지금 관심 있는 그 모집단위 필수적인 과목 충실하게 이수, 위기에 따른 과목 충실하게 이수, 학교에서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과목이 있는지 없는지 보셔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과목에 적극적으로 도전, 이런 이수 현황이 보이는 상태에서 우수한 학업 결과, 성취도 그러면 매력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 교과별로 학습 활동 및 과제 수행 내용을 봅니다, 여러분. 봐요. 이제 간혹 보면 아직도 종합전형도 그냥 기승전 내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 있죠? 근데 기승전 내신으로만 할 거면 종합전형 운영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대학들이 이렇게 교과별 학습 활동이랑 과제 수행 내용도 다 봐요 라고 언급할 이유가 없죠. 언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봅니다. 세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그 중에서 이제 이거 학업 역량을 보는 거니까 창체 중에서 학업 관련된 활동이나 탐구 활동 한 거 있으면 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역시 멘토님 이 창체도 자율 동아리 진로도 학업 역량으로 채우는 게 좋겠네요. 그 얘기가 아니라요. 그건 이제 학업 역량을 보려고 하니까 학업 관련된 걸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도 우리 학업에 대한 부분을 학업의 탁월성에 대한 부분 선생님이 써주신 거 있으면 그거 의미 있게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 고르게 보면서 학업 역량 찾는구나. 요거 이해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학업 태도로 갑니다. 학업 태도. 위기에 따른 과목을 제대로 선택하려고 노력했는가? 여기 딱 들어있죠? 위기에 따른 과목 선택 제대로 노력했는가? 근데 이제 위기에 따른 과목을 제대로 선택하려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학년 때부터 2학년 과목을 충실하게 들어야 거기에 맞춰서 3학년 걸 들을 수가 있어요. 진로가 그래서 2학년 말에 좀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제가 공학 쪽에 생각이 없었는데 2학년 말에 물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원래 화생지를 선택했는데 그런 경우에 참 이게 만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회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받는 부분도 있다. 이 선택형 교육과정이. 왜냐면 좀 진로를 늦게 찾은 친구들이 그 과목을 다시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좀 적고, 실제 대입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의미 있게 평가를 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받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제 교육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1학년 때부터 최대한 우리가 지원할 그 진로 계열을 선택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걸 충실하게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이수한 과목 안에서 쓸 수 있는 학과들을 살펴서 경쟁력이 있는지를 보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위기에 따른 과목 선택했는지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여기도 봐요. 수업 참여도나 태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서울대학교에 지원을 했고요. 그게 이제 직윤이든 일반이든 지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1단계를 직윤 3배수 통과를 했거나 2단계 일반을 2배수로 통과를 했어요. 그런 학생 중에 수업 시간에 잡니다. 얘는 수업에 집중을 안 해요. 얘 때문에 수업 진행이 안 됩니다. 이런 학생이 있나요? 있을까요? 없어요. 그쵸? 그런 학생은 없어요. 그쵸?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학생 매력적이죠.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선생님 말씀에 제일 발표 잘하고 똘방똘방한 눈으로 가장 앞에서 늘 졸지도 않고 이런 학생 너무 매력적인데, 그런 내용은 웬만큼 지원자 배수를 이미 들어와서 면접에 들어오는 친구들, 합격 범주 안에 들어간 친구들한테는 너무 기본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거기 온 애들 대부분 그럴 테니까 기본이에요. 변별을 만들기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수업 참여도나 태도라는 것에서 뭘 한 스푼 더 넣어주면 좋아요? 수동적으로 또망또망한 눈으로 졸지 않고 선생님이 전달해 주시는 것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거,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학생으로서 당연히 중요한 건데 기본이고, 여기서 살짝 한 스푼 정도 적극성을 더해주면 좋겠다. 능동적 학습자의 모습을 좀 더 보여주면 좋겠죠. 거기서 궁금한 걸 한 번 더 나아가서 뭔가를 뭘 해본다든가, 나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뭔가를 이제 뭐 더 시너지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든가, 약간 이런 적극성을 한 스푼 추가해주면 좀 더 경쟁력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도 동아리 활동, 학내 활동의 참여도 및 노력도 봅니다. 그러니까는 내신만 만들려고 했어요. 저는 동아리고 뭐고 참여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아무것도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자율활동에서 뭐 교육 들어라 하는 거 겨우 그냥 참여해서 듣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뭐 학술 프로그램이 있었다, 뭐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다, 참여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런 친구들 좀 상대적으로 적극성이나 이런 게 약하게 평가될 수 있겠죠? 이런 거 이제 봐야 되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나타난 그런 학생의 학업 태도 전반적으로 평가된 부분도 같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학업 외 소양을 보는데요. 학업 외 소양. 그럼 이제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학업과 관련된 게 제일 중요하구나. 이렇게 학업과 학생이니까. 학생을 선발하는 거니까. 학업과 관련된 게 제일 중요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학업 외 소양으로 동아리나 자율활동에 드러난 리더십, 책임감, 공동체의식, 배려심, 요런 인성 부분들, 공동체 역량과 인성 부분이죠. 요거 보고 행특이랑 출결에 나타난 개인적인 성실성, 요거 같이 본다. 이렇게 3개 보는 거예요.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어떠세요? 아니 저런 걸 왜 봐? 약간 요런 평가 요소 있나요? 없죠. 아니, 저런 걸 왜 봐? 학생 뽑는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학생을 뽑는다고 하면 저런 걸 봐야 되겠구나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3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런 단계로 평가를 해요. 여기는 지금 전형들을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종합전형을 학업 역량 7등급으로 A 플러스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D 이렇게 7등급으로 평가하고요. 학업 태도를 A, B, C 3개의 등급, 학업 외 소양을 A, B, C 3개의 등급으로 평가한 뒤에 다시 요걸 합산해서 최종 7개 등급으로 서류 평가를 완료를 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학업 태도가 A, B, C 세 개의 등급으로 평가되고 한다고 했잖아요. 학업의 소양이.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기시켜 봤을 때 서울대학교 지원에서 합격 범주 안에 들어간 학생들 중에 학업 태도 C, 학업의 소양 C 이런 학생들 많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대부분 A에 가장 수렴이 될 겁니다. 대부분 A. 그렇죠? 수렴이 될 거고, 그러면 가장 세밀하게 구분되는 평가 요소가 뭐냐? 이렇게 보시면 학업 역량이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우리 이제 고민할 수 있어요.
직윤에 지원한 애들 보니까 50컷이 뭐 1.1이고 70컷이 1.3이면 아니 얘네들을 어떻게 7단계로 나눠서 평가를 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막상 학업 역량에서 이 등급을 가르는 그 요소는 내신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1.1이나 1.3은 이 직윤에서는 차이 없다고. 그러면 이 숫자, 소수점이 차이를 가르는 건 아니구나. 그 외에 이 A 플러스부터 D까지를 가르는 그 요소가 뭔지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 요소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기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뭘 하나라도 덜 듣고 가려고, 뭘 하나라도 덜 하려고 가려고 요렇게 생각했을 때는 사실 경쟁력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무조건 많이 해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충실하게 참여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적극성도 보여주고 그 참여한 요소 안에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활동의 수준을 보여줘야 된다. 자, 요 내용 가볼게요. 요 각각의 요소들을 좀 더 충실하게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학업 역량이에요. 학업 역량. 제출된 서류를 보세요.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만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학생 선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우수한 학업 역량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7단계로 세밀하게 평가를 하죠. 근데 그때 학생의 학업 역량은 반드시 교과 성적과 일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교과 성적이라는 게 학생의 학업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란 교과 공부뿐만 아니라 교과 공부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교과 공부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교내 탐구 활동. 그럼 우리 아이 교내 탐구 활동했던 거 떠올리셔야죠. 아니 그거 지금 4월에 있었는데 아이들 다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좀 적응하고 하려고 지금 신청 안 했어요. 바빠서 신청 안 했어요. 애가 힘들어서 신청 안 했어요. 어려울 것 같아서 신청 안 했어요. 신청했는데 선발이 안 됐어요. 자, 교내 탐구 활동 우리 아이가 참여했던 거 떠올리셔야죠. 어느 수준까지 했는지 보셔야죠. 동아리 활동. 동아리요. 최대한 활동 없는 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변별력 보일 수 있는지 그거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사항 세특, 창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평가 기준이 이런 거래요. 교과 및 학업 활동에서 내용에서 우수한 학업 역량이 고르게 나타나는가. 그럼 우리는 내용도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자, 단순 암기 수준 이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을 갖추었는가. 그래서 여러분 세특에서 우리가 나열식으로 쓰여지는 거 아쉽다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냥 교육과정만 나열되어 있는 거 있죠. 뭐 2차 함수의 특성을 이해함, 뭐 다문화 사회의 특성을 이해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단순 암기 혹은 단편적 지식 습득 그렇게만 쓰여 있으면 그 학생이 깊이 있는 영향을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 세특 지금 빨리 찾아보셔야죠. 자, 우리 아이가 의미 있게 학습한 학습 경험이 무엇인가요? 의미 있게 학습한 경험이 있긴 있나요? 아니 어떤 학습 경험도 의미가 없는 건 없죠. 그쵸?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학습 경험이 있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매번 선생님이 주시는 내용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지에 풀어냈어요가 아니라 내가 진짜 궁금한 것을 해결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학습 경험,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가. 자신의 성취를 점검하고 더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가 고민한 경험이 있는가. 더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가 고민했다면 고민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얻기 위해서 적어도 독서를 했다던가 공동교육과정 이수를 했다던가 뭐 특별 강의를 학교에서 하는 강의를 찾아 들었다던가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죠. 제가 매일 밤에 잘 때마다 고민해요. 이거는 서류에 드러나지 않는 고민은 대학에선 볼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습득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노력을 통해 성장한 모습은 어떠한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 숫자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1학년, 2학년, 3학년 학기별로 과목 이수를 했고요. 이수 단위가 4단 이수 단위 똑같네요. 근데 이거 하나는 1등급이고 얘는 3등급이네요. 그럼 이제 우린 누가 봐도 요건 잘했고 요건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인원으로 가봤더니 이건 300명 중에 1등급이고 요건 20명 중에 3등급이에요. 그리고 원점수로 봤더니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평균을 봤더니 전체적으로 이거 다 되게 잘했네요. 그쵸? 표준 편차 보니까 애들이 거의 평균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 20명 잘하는 친구만 모여가지고 경쟁이 치열했던 과목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거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해서 수치상 결과가 다소 나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학생의 도전 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도전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더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나 소수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게 서류평가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또 이제 3등급이니까 괜찮게 짜지 마시고 이수자 수도 보고 원점수도 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합격자 범주에서 좀 밀려나는 등급이 있다면 그 등급을 보완하는 인원수라든가 원점수라든가 평균 표준표차 등 보완하는 요소가 있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거. 별로 보완할 요소 없는데 그냥 등급이 낮다? 이거는 학업 역량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기재된 교재나 수업 내용, 토론, 발표, 실험 등 그 안에서 보인 학생의 노력, 과제 수행의 내용들도 다 보고요. 학습한 내용과 그 수준도 파악한다고 되어 있죠. 그 수준을 파악한다는 게 진짜 막 대학생 수준까지 뭐 엄청 열심히 높게 해야 되냐 그런 것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냐에 집중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과학 교과 이론에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여겨졌던 학생이에요. 내신 비슷해요. 그런데 실험 수업에서 실험 설계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은 선생님들이 충실하게 써주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 더 플러스 알파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우리는 대학에서 보는 수준에 맞게끔 서류를 봐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파트 4에서는 이런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폭넓고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노력하는 학생. 우리 아이는 선생님이 주신 것만 달달달달 외우는 스타일은 아닌가요? 그런 학생보다는 폭넓고 깊이 있게 공부하고 노력하는 학생을 뽑고 싶어요. 수업을 열심히 듣고 또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을 궁금하지만 내가 참는다가 아니라 해결하려고 어떻게 노력했는가. 이거 어떻게 노력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동아리에서 볼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하는 어떤 학술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독서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우리 수업 중에 토론이라든가 이런 걸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내가 교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더 해보는 거야.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그리고 교과 수업 내용 이외에도 궁금한 점 찾아본 경험이 있나요? 탐구와 사고를 통해 학습 내용을 여러 맥락 속에서 다면적,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사고한 적 있나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노력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 폭넓고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노력한 학생. 이게 어디에 쓰여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학교에서 하는 탐구활동, 모둠 수행과제, 토론활동, 글쓰기 등 요게 잘 보여야 된다. 요런 모습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드러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도전하는 학생을 원합니다. 스스로 도전해본 경험은 무엇인가요? 더 알고 싶어서 자기주도로 학습한 경험이 있나요? 관심 있는 과목을 찾아 적극적으로 이수하였나요? 우리 학교에서 개설이 되었는데도 이수하지 않았다. 경제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경제 이수됐지만 20명밖에 이수 안 하니까 피했다. 이런 거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훌륭한 인성을 갖추거나 노력하는 학생. 바른 인성을 갖추려고 노력했는가? 리더십 발휘한 경험 있는가? 공동체의식이 있는가? 폭넓은 시야를 갖추게 노력했는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도움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항상 이런 거는 이런 모두가 드러나야 된다기보다 우리 아이가 생활하는 것 중에서 특별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런 것들 중에 두드러지는 역량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신 난 다른 사람이랑 하는 거 너무 싫어. 나 혼자만 하는 게 좋아. 누구를 돕기에는 내가 너무 바빠.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매력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나? 누구랑 더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나? 이런 시각을 갖고 학교 활동에서 찾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매력적인 활동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문대학 선배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학교에는 여러분을 안내하고 이끌어줄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친구들과 방향 잡기 어렵다면, 전문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책 소개를 받고 싶다면,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토론활동 지켜봐 주세요. 논술 동아리 작품 의견 부탁드려요. 이런 프로젝트 하게 해주세요. 과학실험 만드는데 지도 부탁드려요. 우리 아이들 적극적으로 이미 선생님께 어필하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시간을 빌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바쁘시지만 한 번씩 더 우리 아이들 좀 들여다 봐주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좀 봐주실 수 있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보이려고 했던 그 역량들이 있죠. 이 역량들이 결국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드러나지 않으면 대학은 몰라요. 그러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드러나려면 그걸 누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은 모르셔도 학교 선생님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노력했다는 거를 부모님은 모르셔도 학교 선생님은 알고 계셔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주실 수 있다는 거. 그럼 우리가 그만큼 드러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속해서 활동하기 전 계획, 활동하는 과정, 활동한 이후에 선생님과 계속해서 교류하면서 내용 어떤지, 잘하고 있는지, 부족한 건 없는지, 조언해 주실 점 없는지 제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를 말씀드리면서 학교 활동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자,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바탕으로 우리가 서울대학교에서 말하는 그런 역량을 갖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서 여기까지가 2025학년도 입학전형 비교분석 설명의 내용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계신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도 서울대학교 목표는 아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변별력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썼던 내용은 필기 자료로 다시 또 올려둘 테니까요. 학종 실전반 회원님들 다운로드 받아서 또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팅창으로 가보겠습니다.